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상당히 당황하시고 놀라시고 그랬었을 겁니다.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난투극, 그리고 난투극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진실게임을 벌이고 뭐 소송을 고소를 한다고 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넓혀보면은 한동훈 검사장에 따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위에 있고, 또 정진웅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의 뒤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또 가까운 사이입니다. 같은 목포지청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과 이성윤의 대검 대 서울중앙지검 간의 헤게모니 싸움, 수사 주도권 싸움, 특히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대리전을 벌였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조폭 같은 그런 행태를 벌였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조간 딱 풀 시간에 양쪽 윤석열파, 이성윤파 행동대장의 난투극, 뭐 이렇게 제가 제목도 따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씁쓸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윤석열, 이성윤만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지금은 잠시 주춤한 윤석열, 그리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추미애, 이성윤, 또 그 위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제 난투극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쪽.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광풍이 불고 있다. 강풍을 막고 있는 쪽, 한동훈, 윤석열 이쪽이죠. 그 다음에 강풍을 일으킨 쪽, 추미애, 이성윤, 정진웅도 거기에 한 축이죠. 자, 이렇게 검사 안에서 검사 내전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세력의 싸움에 이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들이 이전 투구를 벌이고 사생 결단식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그 난투극이 벌어진 그 법무연수원, 지금 한동훈이 법무연수원에 가 있죠. 감찰을 받기 위해서 대기발령 비슷하게 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찰 수사팀이 갔는데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이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법무연수원은 뭐 하는 곳이냐? 법무부, 그리고 검찰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 법무연수원에 와서 검사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거기서 검사 간부 두 사람이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정치 세력에서 일으킨 광풍에 휘말려서 난투극을 벌인 교육원에서, 검사들을 교육받는 교육원에서 검사 간부 두 사람이 난투극을 벌인 사건입니다. 어쨌든 어제 그 1차전 6탄전은 한동훈이 좀 판정승을 한 것 같습니다. 1차전이 끝나고 나서 병원 응급실에 바로 들어 누웠었죠. 부장검사 정진웅, 사진까지 본인이 들어놓은 사진까지 공개를 했었죠. 정진웅 검사가 여론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조사를 중앙지검 차원에서, 본인이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좀 무리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피해자로 하기에는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새벽에, 어제 입원했는데 오늘 새벽에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퇴원해서 집에 잠시 들렀다가 출근을 해서 다시 한동훈 수사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수사는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중단을 권고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계속 수사를 벌이면서 이런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앙지검 차원에서도 어제만 해도 그 서울중앙지검 안에 뭐 형사부장 정진웅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장문을 내서 피압수수색 대상자죠. 한동훈이죠.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지금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바뀌어서 아마 오늘 영상을 또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난투극이 일어난 그 과정의 영상을 검토를 하고, 또 현장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검사도 있었고, 수사팀에, 한동훈 수사팀에 검사도 있었고, 수사관들도 있었고, 또 포렌식 전문가도 있었고, 또 이쪽에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는 그 법무연수원에 어떤 사무관도 있었고, 또 비서도 있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을 다 종합해 보니 한동훈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이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를 하려고 했던 정진웅은 그것은 일단 접었습니다. 다른 혐의로 고소를 하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드리고, 자, 일단 이렇게 되니 어제 난투극 1차전 난투극은 한동훈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론전입니다. 양쪽이 어제 그 난투극을 둘러싸고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지금 현재 여론전은 진행 중이지만은 여론도 한동훈 쪽에 조금 우세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피해자처럼 이렇게 간주되는 그런 여론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수사팀에 검언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대상이었는데 지금 소환 안 하고 있습니다. 소환 안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죠. KBS 오보, 제가 전해드린 KBS 오보 거기에 관여한 사람 중에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있다. 녹취록을 원래 있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의 공모 혐의를 막 보도하도록 한, 그래서 KBS가 다음날 사과한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관여를 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찰 출석은 못하겠다. 내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한동훈 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없이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동훈은 이 KBS 기자와 그 핵심 수사 관계자라는 사람을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전을 한동훈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한동훈 쪽은 이렇게 다른 비장의 카드도 내놓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난투극이 벌어진 이후에 한동훈이 정진웅과 그 수사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정진웅과 수사팀이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팀 중에서 일부가 한동훈에게 죄송하다,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수사팀은 정진웅 부장검사 혼자 그렇게 이 난투극을 벌였지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론전에 한동훈이 좀 우세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도 한동훈을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동훈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적폐수사에 앞장서서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다 이렇게 구속한 그 핵심의 인물이었던 사람이죠.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그래서 한때 한동훈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에서 시큰둥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사건이 진영 대결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통합당도 한동훈과 윤석열 이쪽을 선택을 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진웅, 이성윤은 좀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양상이죠. 별다른 입장을, 민주당에서조차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군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있고 항희석 이런 데가 있죠. 그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노의 페인트 모션을 보는 것 같아. 이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의 멘트인데, 안톤 오노라고 그 소프트트랙 경기에서 이렇게 할리우드 액션을 보였던 그 오노를 갑자기 소환을 해서 오노의 페인트 모션을 한동훈에게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버한다는 이야기죠. 마치 본인이 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쇼를 한다, 이런 쪽으로 또 여론을 또 정진훈 쪽에 좀 실어주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론전에서도 한동훈이 지금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결국 이것은 고소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고소전으로. 일단
정진웅 쪽에서는 이 업무 집행 방해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 그 고소를 그것은 빼고 무고죄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것을 독직 폭행이다 이렇게 하니까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니 정진웅 쪽에서는 무고 명예훼손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 사실은 빼버렸죠.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은 독직 폭행이라는 아주 듣기에도 좀 그런 이런 혐의를 뭐 검사장 출신이니까 그런 것을 딱 들고 와서 고소를 했죠. 독직이라는 것은 직책을 가지고 이 직책을 이용을 해서 폭행을 했다 이겁니다. 직책을 훼손했다는 이야기죠. 독직 폭행. 그래서 검사나 경찰 같은 이 사법기관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그겁니다. 그것을 고소를 하는 건데 과거에 고문기술자였던 이건환이 몇 년 숨어있다가 잡혔을 때 이 독직 폭행죄로 중형을 받았죠. 독직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형이 무겁습니다. 그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이런 엄중한 벌을 내리는 것이 독직 폭행인데 한동훈이 이것을 걸고 났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또 무고, 명예훼손, 정진웅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3차전 고소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 지금 한동훈은 서울고검에도 감찰 착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감찰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하겠죠. 근데 서울고검이 아마 오늘 원래 그 고위직,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뭔가 틀어져서 아마 청와대와 법무부가 의견이 맞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을 어차피 여기서 배제돼 있고 자 어쨌든 그것이 끝나면은 인사가 단행될 텐데 서울고검장에 누가 가느냐? 지금 이성윤이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그러냐면은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에게서 뺏어서 고검장에게 주는 그 방안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고검장이 마치 검찰총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윤이 간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면은 혹시 이성윤이 또 그 감사를 지휘를 하게 되는 그런 또 상황도 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법원에 이제 가겠죠. 서로 고소를 했으니 법원에 갔는데 법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이 진보 성향 출신 판사들이 고위직을 장악을 해서인지 법원에서도 최근 잇따라서 친정부적인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동훈에게는 법원으로 가도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1차전, 2차전은 한동훈이 유리하게 갔지만 3차전에서는 별로 큰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예상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